자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명 강사입니다. 먼저 그 모의고사는 원래 시험 시간은 80분인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OMR도 맡기면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70분 정도로 잡고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진명여고 학생들이 제가 이제 강서고와 목동고도 맡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모의고사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뭐 모의고사를 잘 보든 못 보든 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제 진명여고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 보고도 연락이 오고 뭐 6월, 9월 항상 다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잘 봤어요. 아니면 선생님 저 2등급 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에도 관심이 많고 또 내신도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서 되게 분위기가 좋은 학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와 목동에서 둘 다 고등학교 내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용강여고라고 해서 대치동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여고 아이들의 특성 또 대치동과 목동 되게 결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뭔가 분위기나 또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뭐 학원의 이미지 그리고 학원 선생님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강사로서 우리 친구들이 또 수능에도 대비를 할 거지만 내신 대비해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진명여고 1, 2학년 둘 다 맡고 있고요. 또 강서고 1학년, 목동고 1학년, 강서고 2학년도 맡고 있는데요.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1, 2학년 둘 다 맡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특성이나 또 학교에서 출제하시는 출제자분들의 특성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명여고 1학년의 출제 경향, 또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지, 또 제 수업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명여고 1학년의 국어 출제에는요, 우선 현대문학, 문학에서 고전문학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독서 영역, 또 문법 영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9문제씩이고요. 또 서술형은 출제가 작년부터 되지 않고 있고 객관식으로 총 27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이 없다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객관식이 굉장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길어요. 보기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능형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 내에 한 2분 걸리면 안 되거든요. 한 문제당 한 1분 30초로 잡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 수이고요. 또 그리고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와 프린트를 중심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나가고 계시고 또 특히 처음에 초반 1학기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점점 이제 프린트를 양을 늘려서 주십니다. 특히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고전 문학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 국순전이라고 하는 고전 이제 가전체 소설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원래 교과서에도 없고 다른 부교재에도 없었는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트로 새로 만들어서 내신 이제 작품이었고 이제 이 작품이 시험 범위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제 문항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도 외부 작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독서 영역은 이제 프린트로 나가는데 고1 기출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년, 재작년 2019년도까지 가지고 와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5개를 뽑아주시면 그 중에서 3개가 시험 범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는 3지문, 3문제씩 9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사립고등학교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독서 영역은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대학원 가신다고 휴직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도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서 영역은 좀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출제 경향도 많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확실한 건 고1 모의고사 기출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진명여고 1학년의 독서 영역은 거의 대부분 이제 변형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 독서 다 상관없이 보기형 문제가 엄청 길게 나온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문법 영역은 이제 구교재로 EBS 국어 문법의 원리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는 이제 실제로 고3들이 좀 공부를 못하는 개념을 잡아야 하는 고3들이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교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교과서보다 훨씬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 하는 교재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는 이제 문학 영역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일단 수능형 문제로 먼저 제가 이제 풀이를 해줍니다. 수능형 문제는 이제 EBS 교재,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내신형 문제라고 해서 당연히 제가 진명여고 1, 2학년, 뭐 3학년까지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목동권과 대치동의 학교들, 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됩니다. 어머니들 다 아시겠지만 수능형 문제보다는 내신형 문제가 훨씬 지역적이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은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 내신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교재고요. 저기 2학기 작년 중간고사인데요. 이 기출이 거의 대부분 제가 냈던 이제 교재에서 다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기형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엄청나게 긴 그런 지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시간 분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놓은 이유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엄청 길죠. 둘 다 이제 진명여고 1학년의 기출 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2019년에서 2023년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보면은 여기 일이, 뭐 늑대 이렇게 그 단어만 바뀌었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명여고의 기출도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다른 학교에서 가지고 온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그대로 출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진명여고 기출도 중요하고 다른 학교의 내신 기출들도 다 풀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명여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외부 작품이 그대로 나온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보기에 외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미리 우리 친구들과 작품 자체를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친구들은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서 영역입니다. 독서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우리 친구들이 매년 약간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1등급을 가르기 좋은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1 기출 지문이 필요한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보기형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예 새로운 내용, 아예 새로운 외부, 그러니까 개념, 외부 개념, 그리고 외부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와 나도 읽어야 되고요. 또 보기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 분배가 필요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런 외부 지문 어떻게 대비해요? 보기형 지문은 우리가 어떻게 맞춰요? 하면 전 항상 본문 먼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봐주시면 내용 확인 문제도 당연히 출제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절약해야 아까 나온 보기형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을 좀 완벽하게 우리 친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먼저 OX 문제로 대비를 하고요. 다음으로 빈칸 문제. 자, 이 부분은 어머니들께서 엥? 하고 이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속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는 선생님 저 암기 잘 못해요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과학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국어 강사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문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막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과학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이걸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과 정말 꼼꼼하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깜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이 부분을 실제로 테스트로 봐도 틀리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자체 제작 문제도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다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대비를 해서 정말 이 부분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문제를 직접 제작하고 있고요. 어머니들 보시겠지만 모의고사도 출제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제 수능형 문제 제작에 굉장히 최적화된 강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에 실제로 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비교하면 정말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다 틀렸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너무 쉬웠다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부분도 여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출제하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샜는데 여기 보시면 그대로 거의 그대로 나왔고 사실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쉽게 변형 문제도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술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정말 정독을 해서 이 문제를 내고 이제 변형 문제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내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이제 변형 문제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 가서도 자신감이 나오고요. 이런 거 비슷한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되었지만 이게 출제가 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꼼꼼하게 이 선지를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3스텝에 걸쳐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 영역인데요. 문법 영역은 우리 친구들 당연히 기본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기출 변형으로 나옵니다. 이 기출 변형이라는 게 모의고사나 뭐 수능 이런 거 변형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목동고나 강서고의 스타일이고요. 직명여고는 자신들의 변형, 자신들의 시험을 변형합니다. 그래서 2022년 시험을 2023년에도 그대로 거의 똑같이 변형을 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미 직명여고를 맡은 경험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빈칸을 채우시오 이런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맞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자랑하려고 가져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직보 시간에 이제 모든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선생님 저 갈게요. 선생님 시험 잘 볼게요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막 판정을 한 다음에 야, 이거 뭔가 나올 것 같다 하고 이거 나오면 대박이겠지 하고 이제 사진을 딱 찍어서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2학기 기말고사라서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봐주시면 이제 떠난 지가 떠난 띄고 지라서 이게 적절하지 않고 여기 아는 채도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되게 감이 좋아서 학창 시절에도 맨날 시험 끝나면은 시험 직전 아니면 막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당연히 답을 맞추러 올 때도 있지만 항상 저한테 무슨 시험 나올 것 같냐고 어느 부분 나올 것 같아서 5개만 찍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제 수능 때도 영어 그때 절대평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나올 부분을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5개만 찍어줘 했는데 그중에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아직도 저한테 대학 너 때문에 갔다고 말하면서 되게 고마워하는데 그런 정도로 제가 되게 감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시험 직전에까지도 제가 막 카톡을 보내서 막 열정적으로 막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 봐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놓고 변형 문제는 아니고 선지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제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옛날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들이랑 문제를 풀고 있고 또 선지를 계속 변형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반복 연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관리인데요. 제 수업은 당연히 학원식으로 강의는 하지만 관리는 과외식으로 1대1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개별 오답노트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의 이름이 들어간 오답노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막 소장하고 싶어하고 몇 번씩 더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가 틀린 오답을 제가 체크해놓고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쓰고요. 당연히 이건 선지를 좀 변형하고 문제도 변형해서 우리 친구들이 답이 기억이 나더라도 풀지 못하게 일부러 약간 꼬아서 한 번 더 꼬아서 몇 번씩 반복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사실 틀리는 부분을 계속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여기 보여드린 모의고사처럼 제가 이제 우리 직명여고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또 9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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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7문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시험을 보는 것처럼 여기 기출과 기출 변형을 활용해서 제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1회로 부족하다고 2회로 부족하다 해서 3회까지 늘려서 직접 보강 시간에는 이렇게 시험을 풀고 제가 직접 오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중 클리닉은 선생님들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조교 선생님을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우리 친구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 2회로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수를 쪼개서라도 이제 이렇게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질문 채팅방인데요. 제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그만 질문이 있으면 조금 고민해보고 저한테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민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텍스트로 한번 쓰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막 질문을 하다가 아니다 이해됐어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2분 만에 답을 해줬는데 아무리 밤이어도 새벽이어도 저는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들께 소견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제가 직접 이제 최고점, 최저점, 평균, 그리고 우리 학생의 점수까지 보내드리고 있고, 제가 1대1로 질의응답을 받고 클리닉도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정말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또 추가로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적어서, 이 학생은 잘하는 학생이어서 적지 않았지만 정말 잘 못하는 학생들도 제가 꼼꼼하게 적어서 어머니들께 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1등급이 아니라 100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강사로서 우리 학생들 국어 영역만큼은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